자, 그러면 이제 교육감 전형이 왜 필요한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과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지 하나 한번 짚어보시죠.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여기 보내주신 이 리플렛 자료를 보면은요, 아산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입시 경쟁이 가속화된다라고 써 있어요. 아, 정말입니까? 예, 근데 저는 정말 좀 입시 경쟁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중학교 아이를 보내면서 뭐 온양에 있는 땡땡고 가려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가는 게 99%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무슨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온양에 그렇다 막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명문고가 없어요. 음, 고작 커트라인이 50에서 70인데 음. 제가 예전에 천안 쪽으로 나갈 때만 해도 200점 만점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커트라인이 150이었습니다. 아하. 그 정도는 돼야 뭐 명문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50도 우선 명문고 아니에요. 아하. 온양에서는 서열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감 전형은 학교 간의 서열의 격차를 줄인다 그러는데, 저희 서열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산 시내 고등학교 서열을 1, 2, 3, 4, 5 해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니 이쪽으로 쏠리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료를 딱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요. 서열 없어요. 아하. 네. 음.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 입시 경쟁이 이렇게 가속화된다는 건 허구네요. 네,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너무 교육을 지금 현재 자체도 예측을 못했는데 너무 미래만 보고 막 5년, 10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즉 중학교 자체가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평준화가 돼서 더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어요, 중학교. 오히려 중학교가 일지망에서 안 돼가지고 사지망으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필요성을 얘기한 게 보면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시군으로 진학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탈락하는 학생이 없고요. 지금 최근 계속 올해까지도 미달 사태입니다. 지금 2학교 빼고 5학교가 지금 미달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미달인 학교로 가시면 다 100% 갑니다. 예, 그리고 뭐 경쟁에서 탈락한 나중에 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증가해서 만약에 그 인구수가 넘쳐가지고 그 친구들이 타시군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된다면요, 평준화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학교 설립의 문제지 평준화가 안 되어서 학생이 경쟁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 전형을 하든 교육감 전형을 하든 학생들이 탈락해서 가는 거는 똑같은 네,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감 전형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전혀 다른 상황이고 실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미달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다 거의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래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제 탈락했던 적이. 예, 2014년도에 그때는 그 시에서 우리 그 아산의 학생 인재를 자꾸 천안으로 좀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책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잡아놓기 위한 그 학생을 우리 안에서 아산시에서 좀 길러보고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밖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한 몇십 명 정도가 경쟁은 저는 뭐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때 80명은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성적으로 떨어지는 건 명분이 있습니다. 커트라인 50 미만의 그 성적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중학교 때 본인 관리 안 한 거고 부모님 못 챙겨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명분이 있는데 만약에 운으로 이렇게 전자식 추첨으로 소위 말하는 뺑뺑이로 어떻게든 떨어지는데 뺑뺑이로 떨어지는 그 아이에는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천안의 목청구 가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학급수를 늘리고 정원수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대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시온으로 나가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학교의 정원과 학생들의 이제 수요의 문제잖아요. 네. 그 수급의 문제인데 그 지금 미달되지만 향후 지금 2022년부터 네, 25년까지 학생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음. 이거는 학교가 세워줘야죠. 학교 신설이 먼저죠. 그렇죠. 예. 학교 신설을 해 주시는 거를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교육감 전형을 해야만 학교가 신설된다라는 거는 조건으로 붙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건부는 전 아닌 것 같고요. 학교를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신설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인구수가 늘어서 그 떨어지는 그 학생이 있다는 것은 저는 왜 우리 학부모하고 학생의 그 몫이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미달이었기 때문에 앱으로 나갈 요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그 교육감이 학교 정서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교육감 전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전형을 해야만이 학교 신설이 유리하고 그래야만이 학교 신설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그 홍보하는 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이 늘어날 거다. 학생과 학부모 또 모두에게 좀 걱정을 끼쳐주는 거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학교 신설을 볼모로 해서 교육감 전형을 밀어붙이는 이런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아주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교 고교 입학 전형의 방법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학교장 전형을 하든 교육감 전형을 하든 예, 맞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국가의 책무를 마치 교육제도 변경을 계기로 해서 그래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례도 막 들면서 충북, 네, 진천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 조건부로 통과를 했다. 학군 설정을 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아산도 이제 아산 학군 하나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저는 이 발상이 정말 진짜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난 거에 대비하는 것을 바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도 학교 정설의 검토 기준에 교육감 전형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정 교육 입학 방법을 놓고 학교 신설의 여부에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학부모 학생들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순수하게 학생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 여건 등을 분석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면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논리도 펴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 우리 충남은 천안 학군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산이 학군이 하나가 설정돼야 학교 신설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논리 같아요? 맞는 논리입니까? 저는 아니 우리 학생 수가 늘어나면요 그 수만큼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천안으로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 학생 수를 우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천안이 더 난데 이렇게 학군으로 묶어놓고 양쪽이 평준화가 좀 천안과 아산이 되면 저희 천안은 아예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오히려 멀게 예산 당진 합덕 이런 쪽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안에서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양쪽이 다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이건.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2022년도부터 한 150명 정도 우리 중학생 수가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절을 어떻게 반수를 그리고 학교하고 상의해서 그런 조절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교육감 전형이라는 그 이름을 두고서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여기 필요성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간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으로 교육력이 낭비된대요. 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답니다. 이건 맞는 논리입니까? 저기 지금 유치 경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설명회를 해요.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설명회에 정말 참석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학부모님이. 근데 저는 이 설명회 하는 게 그 교육력 낭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한 번 하는 게 교육력 낭비는 아닌 것 같고요. 유치 경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서 지금 자기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경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치졸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령 인구 늘어나서 입시 경쟁이 가속화된다. 또 학생 유치 경쟁이 있다. 전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 아산의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구적 논리로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감 전형의 이 당위성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적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치 경쟁 진짜 없거든요. 예. 여기.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교육력이 낭비입니까? 설사 유치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학교장 전형을 하든 또는 교육감 전형을 하든 끊임없이 학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유치 경쟁을 했으면 해야 좋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학교를 좀 특성화를 시키고 우리 학교는 이렇다 하고서는 선생님들하고 학교장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학교를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선의의 경쟁이 있지 않으면 네. 학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 된다고 해서 학교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평준화된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자기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홍보를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이 학교 가려면 그쪽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학교 네. 가까이로 또 이사 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쟁이 없다면 교육이 향상될 수가 없죠. 교육력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노력을 제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각 학교마다. 자, 지금 결국은 교육감 전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다 허구적이었네요. 그죠? 예. 참 이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게 밀어붙이기 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